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등기부 취득시를 봐보세요. 자, 제가 아까 쓴 용어 중에서 말을 잘못 쓴 게 있어요. 평원이요. 평원의 반대말이 강폭이에요. 헷갈렸어요, 갑자기. 공연의 반대말이 은배. 내가 바꿔 얘기했어요. 그죠? 평온한 세월이 20년 가야 된다. 나는 20년간 한 번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반환을 청구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공연한 세월이고, 청구를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점유했다면 그건 강폭이 되는 거고. 반대말이 바뀌었어요.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어요. 전혀 강의 그만해야 돼. 저런 것도 헷갈리는 거 보면 갑자기. 나도 이런데 오죽하시겠어. 내가 다 이해해, 그 심정. 그래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등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언제 문제되는 건가 보세요. 언제 문제되는 건가. 이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땅이 있어요. 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10년만 점유하면, 10년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 보세요. 땅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의 땅인데 오랫동안 이 토지가 방치되고 있어요. 응?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은 뭐 1970년대인데 70년이라 칩시다. 이때부터 한 번도 소유권 변경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토지 브로커들이 어떤 땅을 먼저 보느냐. 이 브로커들은 어디 모여 살아요? 요즘은 먼저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었지만 다 떼어볼 수 있잖아, 집에서. 옛날에 브로커들은 등기소 옆에 모여 살아요. 등기소 옆에. 거기서 각종 정보 얻고 수시로 열람하고. 열람할 때 어디만 보느냐. 무조건 갑구만 봐요, 갑구만. 평택이야. 오늘 서울에 있는 브로커인데 평택으로 출장 가서 한 보름 정도 한 평택시일대 땅을 볼까? 그러면 표제부 안 봐요. 갑구만 계속 넘겨보는 거야. 소유권이 안 움직여? 70, 60년대 딱 등기라고 한 번도 안 움직여. 어느 지역이지? 봤더니 뭐 팽성 어디래? 한번 가봐. 가봤더니 인근의 땅들이 많이 개발이 좀 되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는 뭐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고 뭐 이래. 방치되고 있는 땅 같아. 좀 주변 수습만 했더니 땅 주인이 누군지 잘 오도 가도 않는다는 거야. 만만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위조? 서류 위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은 주민등록증도 위조해요. 요즘은 5만 원만 보내주세요. 내가 위조해 갖다 드릴게 내가. 요즘은 다 뭐 스캔이 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조하면 진품과 가짜를 구분을 못해. 이 저기들 전문가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뭐든지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해서 위조한 일도 아니야. 그럼 뭐 대한민국 등기한 데는 뭐예요? 실적 심사권이 없잖아. 첨부될 때 첨부되고 진짜 기재를해서 하면 통과돼야지. 의심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거 딱 만만해. 찬스. 그래서 을 브로커가 이 땅을 예를 들면 2005년에 위조문을 통해서 매매한 것처럼 다 위조한 거야. 인감증명, 등기필증 다 위조해갖고 첨부해서 이번 등이 났어. 소유권 이전 언제? 2005년에 누구 앞으로? 을 불호 앞으로 났어요. 이 등이 유효한 등기야, 무효인 등기야? 무효인 등기에 남들 앞에만 유효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실제 매매한 적 없잖아요. 등기라는 것은 그 원인이 존재하지 않구나. 근데 원인 자체가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야. 남들 눈에 유효한 거 보일 뿐이지. 무효인 등기야. 금매물 팔겠다. 이거를 2007년에 5개 팔겠다. 소유권 이전 싸게 산 거야. 그 당시는 2007년에 병화태. 얘가 좀 오래 갖고 있어서 갖고 있다가 얘가 2014년에 이때까지 이게 안 나타나는 거 은소자는 2014년에 땅은 많이 올랐죠. 정화태 팔았어. 얘 2014년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거야. 그렇지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등기는 한번 내 앞에 등기가 문제 생겨버리면 하자가 그거 따라오는 거지. 내가 선이라고 보호받는 거 아니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고 했잖아. 한번 부실등기, 허위등기 나면 그 등기는 끝까지 무효가 되는 거야. 등기 믿고 어려운 사람 보호 안 해주잖아. 등기법에서 배우잖아. 공신력 없다. 응? 이 등기 무효인 등기야. 이 등기. 유효한 것처럼 자기가 알 뿐이 무효인 등기. 실제는. 한번 무효되면 무효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내가 선이고 몰랐다 보호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거래안전보호보다는 진실한 권리자 보호를, 이 진실한 권리자 보호를 거래안전보호보다 얘를 우선하는 거야. 아, 얘 후손이 나타났어.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면 있는 땅을 판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갔잖아. 이거를 몇 년 만에 하게 됐냐? 한 40년 만에 알게 됐어. 얘한테 소송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 물건 청구권. 나 판 적 없다. 매매한 적 없다. 소멸시 관리 안 걸려요. 안 걸리다 배웠잖아. 소유권의 반환 청구권은 현재 점유자가 선의, 무과시건 뭐건 다 행사할 수 있다 배웠잖아. 토지 반환 청구 판사님 2005년에 우리 아버지가 판 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2005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 의조된 문서입니다. 다 의조된 게 전매된 겁니다. 따라서 이 토지 반환하고 해주세요. 소송이 들어왔어. 그러면 법대로 얘기하면 얘 땅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요? 뺏겨야 돼요.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과 무효인 등기, 부실 등기, 허위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과 진실한 권리가 충돌하면 우리는 진실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하지 않아요? 이게 공신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원래대로면요. 돌려줘라 이렇게 나와요, 판결이. 원래는 이때 얘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등기부 취득시구야. 내 앞으로 등기란 것이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몇 년이 지났다면 10년이 지났다면 10년만 지났다면 등기부 취득시효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돼 버리면 이렇게 얻은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야. 취득 시 완수했다는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로 취급해요. 나는 니네 소유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다 최초로 만든 소유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누구도 원시자에게는 권리하자음을 주장할 수 없다. 얘가 믿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게 돼버리면 공신력, 등기 공신이 없는 현실에서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버리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신력이 없어서 거래안전보호가 불안한 현실을 등기부 취득시효로 보완한 거야 지금. 응? 근데 이때 이 10년은 꼭 자기 앞으로 등기한 기간 10년을 각각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점유한 기간 10년, 내가 앞으로 등기한 기간 10년을 각각 요구한다. 그럼 각각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기간도 내 앞서의 기간이 승계돼 안 돼, 승계할 수 있어. 내가 점유한 기간 플러스 내 앞서 점유를 합칠 수 있어. 등기 기간도 승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야. 내 앞으로 등기한 것은 2014년이니까 내가 2021년에 나타났어. 몇 년 빼가 안 됐어요, 지금. 7년 빼기 안 됐지만. 내 앞선 까지 합쳐버리면 10년 돼야 안 돼요. 10년 넘지. 너무 넘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10년. 꼭 등기에서 말한 10년이란 내 앞으로 등기한 기간 10년. 내가 점유한 10년을 각각 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사람의 등기 합쳐서 10년이어도 좋다. 그럼 기간을 합칠 때는 하자를 승계받아야 돼. 기간을 합쳐버리면 하자를 승계받아야 돼. 하자. 근데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어떤 토지 얘가 점유자예요? 소유자, 점유자. 공연, 평온, 선의 다 추정해 주잖아. 응? 계속 다 추정해 주잖아. 뭐만 얘가 무과실인 문제.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 배웠어요? 등기법 배울 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로 추정된다. 등기 믿고 거래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승계받아서 등기처가 되는 거야, 지금요. 근데 얘가 이렇게 7년인데 얘가 여태 등기 넘겨받은 게 언제냐. 예를 들면 얘가 넘겨받은 것이 2012년이야. 근데 2년 만에 판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 합쳐버리면 얘가 위조한 게 2011년이야. 그러니까 얘까지 합쳐버리면 10년이 돼 안 돼요. 2012년, 2014년 합쳐봤자 9년 빼기 안 되잖아. 2021년 문제된 거야. 얘까지 10년이 안 되잖아. 그럼 얘까지, 전전까지 합칠 수 있어 없어요? 누구까지 합칠 것이냐? 네 기간 플러스 내 앞사람까지, 전전까지 합칠 거야.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 합치면 10년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얘는 선의 무과실에 선의 무과실 아닙니까? 이 불허가 자신이잖아. 하자? 승계받아서 취득시효 안 되는 거야. 땅 돌려줘야 돼. 아깝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내가 땅을 샀는데 무슨 소송이 들어왔어. 알고 봤더니 내 전전 사람이 뭐 브로커가 껴서 뭐 우조된 문서를 가지고 뭐 등기 낸 것을 전매전명을 내가 샀다는 거야. 소송 들어왔어. 나 이거 소송 들어왔는데 이 땅 뺏기느냐 아니면 나 땅 안 뺏기고 나 소유권 보호받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물어보러 왔어요. 중개사 사무실에.
중개사님 계세요? 그러면 무서워 죽겠어. 뭘 물어볼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저 무슨 법률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올해 시험 붙었어? 내년 3월에 어떻게든 개업을 해버렸네? 에이, 해버려. 그냥 어차피 할까 질러. 그냥 알던 모르던 질렀어. 뭘 잔뜩 서류를 갖고 오더니, 무슨 부동산, 저기 법률 문제 좀 잠깐 상담이 되겠습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가. 상담 절대 안 받아. 그래서는 또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응?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중개사님은 안 계시고, 자기가 중개사인데, 저는 그냥 보죠, 그냥. 저는 안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한번, 말씀이나 해보라, 꺼내보라고. 그럼 내가 몰라, 중개사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중개사님은 안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봤더니, 이거야. 땅을 몇 년 샀는데, 소송이 벌어졌는데, 봤더니 브로커가 껴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등기부 뭐래 배웠어?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허위 등 밑거래하는 사람 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 뺏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건 30점짜리. 뭘 살펴봐야 돼, 마지막으로?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난 지 몇 년 됐나요? 어디 살펴봅시다. 봤더니, 접선할 일 있잖아. 이 사람 거만 등기한 거 봤더니 10년이 안 되네? 이 앞에까지 등기한 거 봤더니 10년이 되네? 그럼 거의 되는 거야, 이건요. 근데 이 앞사람이 바로 브로커야, 그냥. 얘가 바로 브로커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쳐봐자 10년 돼봤자 소용없지. 하자를 승계받아야 되잖아. 자, 보세요. 이 점유기간이에요. 점유기간을 승계받거나 이 등기기간을 승계를 받아버리면, 합쳐버리면 이 전사람, 이제 내 앞사람의 하자도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 승계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나만 돼도 승계 안 받았잖아. 여기까지 돼야지 10년이 되더라. 등기부가 안 되는 거야. 이따가 뺏겼다 봐야 돼. 돌려주고 다만 얘를 상대로 묻는 거야. 나 너에게 돈을 치렀는데 난 손치 못했어. 나 5년 전에 맺은 게야? 해제한다. 해제는 원상회복. 내가 준 돈 돌려줘. 그러더라. 또 얘는 얘 앞사람한테 그렇고. 이런 문제만 남는 것이지 얘를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공신력이 없는 현실에서 무효인 등기, 허위등 밑거래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류는 등기부 취득시 하나밖에 없어. 그 되면 소유권포 받는 거야. 안 되면 다 돌려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완용이 증손자가, 이 이완용이 증손자 때문에 특별법이 다 제정됐어요. 저기 친일 재산들 국가에서 뭐 해버리겠다. 응? 다 몰수하겠다. 이완용의 증손자가 땅을 2건을 찾아갔어. 증손자가 해방된 이후에 이완용이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우린 판 적이 없다. 매매한 적도 없는데 왜 등기 넘어왔냐? 돌려달라. 이론적으로는 진실한 권리자는 100년이 지나도 땅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소리 안 걸리니까. 2건 이겼는데 몇 건 쳤느냐? 한 300건 정도 소송을 내서 땅이 얼마 많은지 청주부터 시작해서 저 부평까지 없는 데가 없어. 파주까지. 298건 쳤어. 다 왜 졌느냐? 등기부 취득시효. 최종 소유자가 어쨌든 누가 위조를 했든 뭘 했든 최종 소유자가 브로커 빼고도 다 10년이 넘는 거야. 등기부 취득시효 원시득이잖아. 2건은 왜 졌느냐? 그 2건이 국가 명의로 시유지 명의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국가가 50몇 년에 60년에 수용한 적이 없거든. 그럼 국가 자체 앞으로 명의 등기를 한 것이 선의무과실이 아니잖아. 그런 건 뺏기는 거지. 개인명으로 등기를 한 건 다 등기부 취득시효야. 물론 그 이완용이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개인명으로 등기된 다음에 50년, 60년 전에 땅을 매매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니잖아. 근데 그 전매되기 시작하면요. 땅 못 찾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서 30년 전에 땅을 판 적도 없는데 누가 사기쳐서 땅을 뺏겼는데 어쩌고저쩌고 와서 이제 땅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 등기부터 떼어봐. 사기친 사람 앞으로 돼 있으면 땅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전매되기 시작하면요. 못 찾아와. 그럼 30년 전 갖고 땅 찾아오냐?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 가래. 맞지도 않아. 왜? 다 등기부 취득시효거든. 전매되기 시작했다면.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년간 이 10년은 내 앞에 등기가 10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설 등기가 합쳐서 10년이어도 좋다. 등기 기간도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공연에 거기에 이제 추가돼요. 선의, 무과실이 추가돼요. 이게 이제 20년짜리 없는 거잖아. 이때 잘 봐보세요. 자기 앞에 등기 났다면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공연, 평온, 선의, 무과실로.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갖추면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까지 추정해줘요. 무과실은 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 이게 추정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선의무가치는 10년 내내 선임을 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맨 처음에 10년 전에 맨 처음에 점유 개시 시에 맨 처음 점을 시작할 때 이때만 선의무가시라면 그 후에 아기가 되더라도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어요. 알게 됐어 얘가. 야, 이 사람이 브로커구나. 전전 사람이 브로커가 전매한 내가 산 거구나. 알게 되었어. 이름이 을브로야. 이름도 별나다. 브로가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 브로커래, 브로커. 관계 없어. 내가 맨 처음 점을 시작할 때만 그때만 선의무가시라면 그 후 악에 되더라도 관계 보호 받는 거야. 점유 개시잖아. 그러면 이 선의무가실은 잘 봐보세요. 이 선의무가실 점유에 관한 사항이냐, 선의무가실이 등기에 관한 사항이냐. 자, 처음 내볼게요. 등기부치료는 내 아빠 등기 난 지 10년만 지나면서 얻을 수 있는데 이때 공연평온에 선의무가실이 추가되는데 요건이 이때 선의무가실은 10년 전에 등기 시에 10년 등기될 때 등기 시에 그때만 선의무가실이면 등기 시에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 단어에. 전설의 문장이야. 전설의 단어야. 선의무가실은 등기한 사항이 아니야. 등기한 사항이 아니라 점유한 사항이야. 점유시에. 등기시에가 아니야. 이게 등기시에 그러면요. 등기는 무가실도 추정하잖아요. 등기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등기 믿고 하는 사람은 선의뿐 아니라 무가실도 추정한다. 근데 점유권에서 점유는 무가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의무가실은 점유에 관한 사항이지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야.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가실을 추정하지 않는 거고 또 10년 전에 언제 선의무가실이 된다? 점유시에. 등기시가 아니다. 그때만 선의무가실은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만 의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체크를 해드릴게. 일단 어디를 체크하냐면요. 4번에 동그라미 2번 거기에 28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별표 꼭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281쪽 281조에 2번에 평온, 공연, 선의, 무가실의 자주점이고 동그라미 별표. 요 두 군데만 일단 볼 줄 알면 돼요. 두 군데만.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다시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왼쪽 페이지 280페이지 맨 위에 1번 동그라미. 딱 세 군데만 볼 줄 알면 돼. 1번 동그라미. 10년의 등기 및 점유라 돼 있어. 280페이지에. 1번 보세요. 자, 판례 이거밖에 없어요. 이중 보존 등기.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가 더블된 거야. 이중 보존 등기. 자, 이중 보존 등기 얘기 어디서 배웠나요? 공시법인 등기법에서 이중 보존 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더블된 거. 두 개가 등기가 개설돼 버린 거. 이런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2022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건물 하나인데 등기가 두 개야. 토지는 한 필지인데 토지가 등기가 두 개가 개설돼 두 개가 더블돼 버렸어. 이중 보존 등기가 두 개가 나버린 거야. 이런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현실 좀 2022년에 대한민국에 등기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어서 이중 보존 등기 판례 묻는 것도 웃기는 거야. 다 80년대 판례야. 그럼 다 뭐가 돼 있어? 다 전산화가 돼 있어. 더블된 게 어딨나? 더블된 거 다 정리했어. 근데 과거에는 있을 수 있어. 과거에는 장부식이라 불렀어. 사람을 손으로 기재하는 거야. 등기관들이 막 기재해 손으로. 그러니까 막 묶어 이렇게 막 까만 천에다 막 이렇게 두껍게 막 묶어 막 이렇게 장부 묶어서 막 보관해 뒤에 이렇게. 장부식일 때는요. 이게 이중 더블된 보존이 많았다고. 대한민국 옛날 장부식일 때 대한민국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자, 여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평택에 70년대, 80년대 얘기하는 거야. 평택에 무슨 동이 있나? 동 이름 모르겠네. 통복동 있나요? 통복동? 네. 통복동 토지 등기부야. 통복동 건물 등기부야.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 옛날에 막 손을 묶은 거야. 막 손을 수기를 기재하는 거야. 장부실 때 묶었을 때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순서가. 통복동 건물 등기부 1페이지에 어떤 건물이 등록되어 있나요? 그 통복동의 건물 중에서 제일 먼저 보존등기 신청한 사람. 집원 순서대로 껴져 있지가 않아요. 보존등기 신청한 순서대로 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막 뒤섞여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집은 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헛소리를 하신 거야. 야, 큰아들은 들어라. 내가 집은 졌지만 등기 비용이 아까워서 그때 등기를 안 냈는데 마음에 걸린다. 나중에 등기 내도록 하여라. 건축물 대장은 있어 없어요? 있지. 건축물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무화 건물이지군요. 하지만 등기는 없어. 등기 신청 안 하면요. 건축물 대장 떼갖고 가서 보내 신청을 왔어. 근데 아버지가 낸 거야. 10몇 년 전에 3페이지에 있어. 등기하다 이렇게 넘겨봤더니 없거든? 다시 받아준 거야. 250페이지 다시 껴져 있네, 그게. 이게 더블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전설화된 데서는 그게 없어. 나는 이런 게 반대야. 맨날 공시법 들어 이중 보존 등기 실체한 게 부하며 관계없이 선 보존 등기 존치하고 후 보존 등기를 직권말소해서 폐쇄시키라는 등. 표제부가 1차전 할 때는 어느 걸 존치하고 사학난 1차는 뭘 존치하고. 그 옛날에 전산화하면서 다 한 거야, 지금. 그걸 왜 물어, 그거를. 여러분들 중개사 업무 볼 때 더블된 등기 볼 일 없어, 이제.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내더라도 쓰임새 있는 걸 내라는 거야. 이거 아직도 시험에 나와,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민법 교수들이 욕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 참 대한민국에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서울대학 법학과 나와서 독일 유학 가서 민법 박사학위 받아갖고, 서울대학교 민법 교수야. 그렇지만 아무리 내 법을 많이 알아도 대한민국은 사법고시에 붙지 못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못 되면 법정에 나와서 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 내 의견을 말해볼 기회가 없어. 서울법대 교수도 법정 나와서 남을 대신해서 진술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는 건 많아. 내 선비야. 공부를 많이 했어. 출사를 해야 돼. 출사. 세상에 나가서 내 뜻을 펼쳐야 돼. 내 아는 법학 지식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고시 못 붙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본다야 이건 본다. 이건 추정한다다. 이거는 또는이다. 이건 또 아니다. 이건 앤드다. 이건 중자 들어가야 돼. 중과실이야. 그냥 과실이 아니야. 글자 갖고 장난 노는 거야 맨날. 죽은 공부를 하는 거야.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 출제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럼 맨날 지가 내던 대로 내는 거야 맨날. 20년 전에도 그 문제. 지금도 그 문제. 그러니까 욕을 먹지.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해서 이 박사학위 따신 분들, 이 공과계열, 이공계열 이런 데는 박사학위 받으면 굉장히 공부 많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문과 쪽 박사는요. 무슨 문학 박사, 법학 박사, 무슨 박사. 다 후르기야 이거 후르. 변하는 게 아니죠. 맨날 다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만 이공계는요.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정말 그래서 뭐 일본에 지진 나서 원자력 그것이 뭐 방사선이 어떻고 후쿠시마가 어떻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TV에 원자력 공학 박사들 서울대 교수가 어디 교수 다 교수 초청해서 다 얘기 들어요. 법률에 무슨 문제 생겼어. 법학 교수 안 불러 TV에서 무슨 변호사, 무슨 판사 출신 얘들 부르지.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를 안 불러. 불러봤자 몰라 아무것도. 실무를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배웠지만 실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격이 어떻게 돼? 별나게 돼. 그러니까 학문으로 연구를 해버려 이거를. 이 법학은 이건 자연과학이나 순수과학이 아니야.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역사학처럼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실수 안에 쓰임새가 있는 사회과학이야.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 어느 법조문이 문제가 있는 건지, 어느 법조문 신설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맨날 글씨만 놓고 또는이야. 중자 빠졌어. 여긴 본다야. 여기는 추정한다. 이건 따지고 있는 거야. 이러니 법학이 그래서 어떤 문제 생겨요. 노숙을 왜 들은 거냐. 법학가 나와도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 때 배우니까. 나 법학가 나왔는데 나 교통사고 났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변호사한테 맡겨야 돼. 보험사 보험료를 안 주네. 나 법대 출신이야. 나 보험사 상대로 내가 못 이겨. 아무것도 몰라. 소장을 쓸지도 모르고 어떤 절차 벌어질지 몰라. 배운 적이 없거든. 맨날 또는인지 한다지 이거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명분만 법대 출신이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죽은 교육이잖아. 갑자기 내가 왜 흥분해갖고. 더블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등기 거물 등기인데 표제와 확골부가 있는데 또다시 표제와 확골부가 또 껴진 거야 이렇게. 더블된 보존 등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대부 판례가 선 보존 등기가 먼저 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이것이 아닌 한 아니야. 실체에 부합과 관계없이 여기 지금 소유자가 누구며 되어 있냐면 갑으로 되어 있어요. 갑이라고. 여기는 나중난 보존 등기는 여기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어.
누가 실질 소유자 관계없이 후 나중난 보존 등기를 직권말소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 폐쇄시켜버리고 선보존 등기를 존치하라. 다 이런 식으로 다 전사가 다 정리돼 있어 지금. 그런데 내가 하필이면 등기를 어디다 냈느냐? 나중난 보존 등기에 내가 등기 내고 10년 이상이 지났어. 응? 그런데 10년 지나면 이게 무효인 등기라도 내 상과 이사한테 이 무효인 등기가 10년 되면 등기가 되는 거잖아 지금요. 근데 이 등기부는 어떻게 된가? 나중난 보존 등기는 폐쇄의 길을 걷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등기라고 10년 지나도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등기부가 없애버릴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등기 놔야 돼? 먼저 난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이상 지났다면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존치되는 등기부에 기재하고 10년 지나 등기되지만 폐쇄시킬 나중난 보존 등기에 등기가 10년 지나도 등기 취소는 의미가 없는 거지. 등기가 없어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이중 보존 등기. 먼저 난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등기를 인정하지만 나중난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지나도 등기를 인정할 수 없다. 등기가 폐쇄기를 걷기 때문에. 세 가지만. 오케이. 자, 뭐 다 나머지 넘겨보시면요. 282쪽에 습득, 누지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은 학문에 뜻 있는 분들만 재미삼아 보셔. 시험은 전혀 안 나와요. 다 동산 얘기야. 부동산이 습득이 어디고 부동산이 발견이 어디서 선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산 소유권 취득이야. 다만 첨부 얘기 있잖아요. 심화라 적어놓으세요. 심화. 283쪽에 첨부에서 뭐만 볼 거냐 이 다음에 284쪽에 넘겨보세요. 284쪽에 거기 부동산 부합 거기 심화를 적어놓으세요. 이 부동산 부합 얘기는 나올 수도 있어 가끔. 그런데 부동산 부합 얘기는 오히려 중요하고 실무에서 더 많이 보여요. 토지에 건물을 부합하지 않는다. 뭐 건물에 건물을 부합하지 않는다. 뭐 등등. 토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면 소유자의 소유권이 희석한다.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수목은 부합한다는 등,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합 실무에서 내지 민법보다는. 근데 어쨌든 심화에서 부합 얘기는 할 거예요. 첨부 얘기는 한 20분, 15분 잡아서. 지금은 크게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288쪽에 소유권에 기난 물건 청구권 얘기는 받나요? 안 받나요? 우리가 물권법 서론파트에서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에게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에게 언제까지 기한의 제한이 없다. 비용이 나온다면 비용 부담은 상대방이 부담하다. 소유권행위나 물건 소유권과 소유권 물건 청구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소유권 물건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만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지나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행사할 권리가 없다. 다 본 거야. 제가 물건 서론파 때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했잖아. 토지 소유권. 그 얘기야 이거 얘기. 이거. 여기서 물을 수도 있고 거기서 물을 수도 있고요. 자, 문제는 공동소유인데 다음 주에 저 만나면 공동소유에서 제가 기초 강의에서요. 공유, 합유, 총유를 비교하면서 거의 30분을 강의해놨어 내가. 꼭 기초 강의 보셔야 돼. 전 다음 주에 오시면 바로 공유 지분 이야기, 공유자 내부 관계, 공유자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공유물 분할 바로 들어갈 거예요. 공유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꼭 기초 강의를 참조하셔서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안 보고 가도 좋은데 한 번도 기초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이 파트 피시면요. 소유권 파트에서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가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걸 듣고 아셔야지만 내가 시간 전략을 해. 보시죠. 다음 주에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